안녕하세요. 하나고 국어 강의하고 있는 손석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고 이제 17기죠. 그래서 이제 입학하는 하나고 학생들이 국어 내신을 어떻게 배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학교 시험 분석 그리고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리려고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4기부터 수업을 조금 해왔어요. 그래서 벌써 수업을 한 지가 10몇 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사회에 나간 제자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 입학 많이 축하드립니다. 뭐 생각에 따라서는 예전보다 좀 내신 따기도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지만, 자녀가 있다면은 저 같으면은 충분히 보내서 공부를 시켜보고 싶은 좋은 학교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수업 관련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따로 회신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난해하다, 30, 외부, 앞으로는 뭐 이런 얘기들 해드릴 거고요. 올해 이제 14기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수능은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이제 내신 등급을 근거로 이제 국어 등급이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등급을 근거로 대입에 성공한 친구들이 사실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최저 못 맞추는 학교다라는 오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어 내신을 잘 쌓았을 때 잘 쌓은 내신 국어 점수를 근거로 수능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들이 많이 해줘요.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마다 조금 시험이 많이 달라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계속 학교에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선생님들이 교체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경향성을 얘기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랜 기간 10몇 년을 강의를 했죠. 이제 하나고는 10몇 년을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총 4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4번의 시험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개성도 매우 다르고 오랫동안 같이 합을 맞춘 사이가 가끔은 아닌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시험 난도 조절에 조금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패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번의 시험이 있다라고 치면 그 4번의 시험이 모두 균일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1등급 컷은 어떻고 뭐 2나 3은 어떻고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인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는 매우 어려웠고 반대로 2학기 기말고사는 또 좀 풀만했던, 그러다 보니까 2학기 기말고사 때 점수가 낮았고 2학기 기말고사 때 점수가 올랐는데 실제로 석차로 봤을 때는 크게 이익을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 올해 나온 문제인데 의문 변동에서 공명도 개념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수업할 때 자음과 모음의 공명도 차이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다행히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1학년 내신 수업, 그러니까 직선 비교할 수 있는 학교들에서도 실제로 이런 공명도 개념까지 깊게 묻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만약에 묻는다고 해도 벌써 모의고사로 따지면은 과거에 10몇 년 전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일부 꼭지 정도로만 남아있는 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정 수준 이상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을 쳤으면 굉장히 난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난도가 균일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외부 제재를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제 외부 제재를 활용하는 학교들은 많죠. 그런데 뭐 이거 보시면 이문구의 성남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거의 뭐 저도 처음 보는 레벨의 그린 것 같아요. 뭐 오가다가 한 번 정도 본 거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게 주목받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 레벨의 외부 지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당황스러운 수준의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2학년 시험이나 3학년 시험에서 출제되면은 차라리 괜찮죠. 왜냐면은 꾸준히 국어학습을 그래도 고등국어학습을 1년 이상 해온 친구들이 생소한 지문을 보는 것과 아니면 지금 상황처럼 중학교 때까지 그냥 그래도 공부를 좀 했고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디 학원 같은 데 보내가지고 잠깐 동안 뭐 현대 문학 강의도 들어보고 고전 문학 강의도 들어보고 뭐 그런 레벨에서 내신에서 이 정도 생소함을 만났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생소하다 생소하지 않다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습자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걸 접하느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한화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1학년이 보기에는 다소 좀 버거운 외부 지문들을 쓰는 경향성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통상적으로 30문제 내외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문제가 50분 동안 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50분 동안 30문제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서답형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답형 특징으로 따지면은 타 학교에 비해서 정답을 굉장히 길게 쓰게끔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긴지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작년 문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성격 제시 방법에 대한 얘기 2개 이상 써라.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개념을 묻는 건데 이거는 나름대로 기초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문학 기초 개념에 해당을 해요. 이거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격을 제시하는 방식의 특징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시간이 조금 끌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는 조금 심화 개념에 가깝죠. 뭐 직접 제시가 많이 나오면은 주로 1인칭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접 제시 방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형태의 얘기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밑에 학교 모범 답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모범 답안 자체가 굉장히 길고 실제로 이 정도 긴 길이의 서술형을 중학교 때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 길이의 서술형을 쓰는데 자기가 시간 배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서 풀었다고 풀었는데 막상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학교에서 시험을 2번, 3번, 4번 쳐봐가지고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한화고 국어 시험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길게 서술하게끔 묻는 서술형을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써보시고 단순히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첨삭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첨삭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이거를 자기가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학생이 좀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30문제 정도는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에 4번의 시험이 치러졌는데 저희 같이 수업을 하는 수강생 친구들 중에서도 시간이 밀린다는 느낌의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당연히 학교에서 A등급을 좀 맞는 친구들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밀릴 수 있는 요소들은 조금 생소함에서 비롯하는 긴 서술형을 써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다소 좀 불리하다 보니까 시간 감각을 조금 익힐 수 있게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부 지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하나호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외부 지문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 선택지에서 외부 지문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기에서 쓰는 외부 지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한 지문을 많이 쓰더라고요. 생소한 지문을 쓰기도 하고 평론이나 문학사를 조금 갖다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교 논문 자료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조금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다소 버거운 난이도의 텍스트들을 조금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보기에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요.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에서 시조나 현대시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것들은 생소하다기보다는 생소하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어디서 한 번쯤은 국어 수업을 들어봤으면 봤을 법한 텍스트들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택지 외부 지문은 자기한테 쌓였던 학습량이 조금 도와주는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자기가 양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기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난생 처음 보는 텍스트들을 읽어낼 수 있는 감상 능력 자체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지문이 단순히 나온다라고 뭉뚱그려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트레이닝 과정 자체가 어떤 사고력 자체를 기르는 방식, 통찰력 자체를 기르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 수준 이상의 유의미한 외부 지문을 조금 예상해서 보여드릴 것이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업은 뭐 이쪽과 이쪽 모두 다 같이 자료들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모의고사나 뭐 이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 파트를 뜯어가지고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교과서가 바뀐 첫 해였어요.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년차 사용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사용 1년차였는데 교과서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문으로 그 모의고사를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모의고사를 활용을 하지만 정작 수업은 안 해줍니다. 질문은 조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은 자세히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두 학생의 몫이 돼버리다 보니까 특정 수준 이상의 유의미하게 변형된 문제들을 조금 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진짜 시험 당일날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선택하는 부교재로 이제 비문학, 요즘은 독서라고 해요. 비문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비문학 교재를 하나 선택을 했고 이제 어휘들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교재 난이도는 난이도가 매우 평이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부교재를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제 뇌피셜인데 그냥 뭐 10년 이상 봤으니까 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좀 못 맞춘다는 얘기를 계속 몇 년째 듣게 되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내신을 공부하다 보면은 학습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문법이랑 문학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 구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균형 있게 학습을 조금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비문학은 사실 좀 쉽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모의고사 형태의 부교재를 선정을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학생들이 비문학 공부를 조금 하게 되니까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학습상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부교재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크게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의 3년에서의 학습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용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냥 이거는 뭐 깊은 생각이라기보다는 특정 수준 이상의 성실성만 있었으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난도로 출제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계속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근데 참고로 1, 2학년 모두 다 모의고사가 모두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경향은 올해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모의고사부터 열심히 쳐가지고 오답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내신을 잘 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아마 뭐 올해 작년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계속 어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휘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덜 외우고 가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성실성의 영역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저희 국어 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학습 영상 자체를 그 단원별로 모두 다 찢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려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 클래스로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저녁 타임에 공부를 하다가 뭐 라이브 클래스를 듣다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뭐 간식 먹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학습이 조금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3시간 수업인데 뭐 소설 지문을 읽다가 중간에 자르고 다음 주에 계속 보자 이런 것들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단원별로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단원별 학습 영상들은 학교 필기를 최대한 반영을 해드려요. 학교 필기 내용이 자습서 내용이랑 정면으로 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자습서에 A라고 나왔는데 학교 필기를 A 프라임이나 B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X나 G 정도까지 멀리 가버린 학교 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필기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습서에서 A라고 해도 자기가 X나 G면은 A를 무시해버리는 형태의 출제를 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를 조금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난도에 가까운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수업과 관련해서 가장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험 전에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모의고사가 한두 세트 정도 나가게 되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 실제로 시험에 매우 가까운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찌 보면은 성실한 친구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실전에 가까운 연습을 함으로써 사소한 한 끗의 차이를 좀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집단에서 그 사소한 한 끗의 공부가 어떤 등급을 가르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굉장히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의고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질응답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매주 학생들에게 먼저 이런 부분들 궁금한 거 없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 번호를 오픈을 해드리는 이유가 최대한 빨리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제 개인 번호를 오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는 그냥 저희 연락처로 주시면 되고요. 수업은 네이버 밴드 통해 가지고 영상 제공해 드리고,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카톡 형태로 온라인 테스트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자료는 학교에 택배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이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늘 진짜 전교권 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수업이고, 잘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느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금 통찰력 있고 잘하는 사람과 국어 학습 경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자신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수업이고, 정말 저는 자신 있게 제 수업이긴 하지만 권해드리고 싶은 수업이에요. 이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 진짜 개인적으로는 진짜 하나도 수강료가 아깝지 않은 수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준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